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인은 한국재무설계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,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. 이번 편에서는 재무설계 영역 중에 은퇴 이후에 가장 긴 기간을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이 은퇴설계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치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재무설계 측면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만나면 부모님 그런 상황 또 누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치매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이충구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오늘 주제를 나의 존엄함과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계획, 그리고 또 치매 대비 자산 보호 전략, 이런 주제로 이제 준비해 오셨습니다. 과연 이 재무설계 측면에서는 이 치매를 또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치매 지금 100만 시대죠? 올해 97만 명 정도 확인되고 5년 후 121만 명 정도 예상되고요. 이걸 한번 연령대로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. 네네. 연령대로 보면은 유병률이 구간을 한 5살씩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. 65세에서 69세, 70에서 74, 75에서 79, 네, 이렇게 한번 좀 끊어보면 아무래도 그 치매가 좀 가장 좀 적게 걸리는 그 연령대를 보면은 한 60에서 69세 사이는 이제 발병률이 이제 2%, 3%. 이 정도 되게 좀 낮으니까 이때 만약에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많이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. 네.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85세 이상이 되셨을 때는 치매 유병률이 20% 정도에 이릅니다. 급격하게 늘어나네요. 네. 그러면은 지금 경험 생명표 상으로 남녀 모두 85세를 훌쩍 넘겼습니다. 네.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90세이다 보니까 요즘은 참 그 치매 환자를 주변에서 많이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면 치매 간병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치매가 일단은 이제 진단받으면 간병비가 또 걱정인데요. 네. 사실 좀 돈이 제일 무섭죠. 환자와 가족을 좀 무너뜨리는 간병 비용인데요.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일단 그 달부터 해서 좀 막대한 좀 현금 지출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. 자산 유동성 위기로 좀 이어지게 되고요. 치매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이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 간병 치료를 받게 되고요.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런 대략적인 비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집에서 제가 간병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 한 100만 원이 좀 훌쩍 넘습니다. 그리고 또 요양원을 가게 되면 그거에 이제 한 1.5배 이상 그런 좀 비용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요즘 흔하게 언론 자료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간병 지옥이다 이런 얘기 아마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, 그렇죠. 네.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좀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간병을 하는데도 나아질 기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. 한 가정이 좀 망가지는 경우도 저희가 좀 주변에서 좀 흔히 좀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지 않아요? 네, 그렇습니다. 정부에서 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그 지원이 한 최소한의 의료 행위와 요양 서비스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대1로 24시간 간병을 받거나 기저귀값, 식비, 비급여 치료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하거든요. 그럼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가족분들이 좀 사비로 메워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민간보험을 이제 또 활용을 또 하면 좋은데 그러면 치매보험의 보장 핵심 3가지 어떻습니까? 네,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은 진단비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간병비가 있고
장기 요양으로 좀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치매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진단비인데 뭐 경증, 중등도, 중증 치매라고 해서 진단이 확정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시금 형태인 거고요. 뭐 필요한 용품이라던가 그런 환경을 좀 구축할 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좀 많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간병비인데요. 이게 매월 좀 생활비처럼 현금이 나와야 간병인이나 의료비를 좀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좀 나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기 요양 연계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예전에 1세대, 2세대 치매 보험이 있을 때는 이 특약이 좀 없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거는 한 2017년 이후 치매 보험에 이게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성급한 질문일 수 있는데 간병비가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까? 지역이나 그 다음에 병원이 어느 정도의 뭐 등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긴 하지만 저희는 통상 간병비 일일에 한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대략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실제 그 정도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그 정도 든다는 거죠. 네. 그럼 이제 뭐 한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한 400만 원 전후 이거는 이제 병원비를 제외한 순수한 간병 비용입니다. 그 보험에서 좀 커버가 다 가능합니까?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 간병인 보험을 이제 뭐 180일 전후로 해서 180일 미만 181일 이상으로 좀 구분을 해서 가장 걱정하는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치매보험 가입 시기가 중요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치매보험은 이제 연령별 유병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보험은 좀 확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낮을수록 그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낮고요. 그러다 보니까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한 60대까지는 기본적인 보장은 한번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.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이런 게 좀 요즘 거의 뭐 국민 질환이잖아요. 그런 게 좀 걸리게 되면 좀 조건부로 좀 불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보험료도 비싸지고 네. 또 이제 조건부가 이제 걸리니까 일찍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치매보험 가입 전에 체크리스트는 어떻습니까?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뇌질환 쪽에서는 진단 받으신 좀 이력이 좀 없으셔야 되고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매보험은 장애라던가 상해를 통한 뭐 입원이나 수술이 있어도 치매보험 가입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치매 이 보험만으로 이제 부족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에 대한 대비도 혹시 있습니까? 치매 보험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. 네. 근데 이제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 보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죠.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한 자산이 한 20억 이상 되신다. 그러시는 분들은 치매 보험을 좀 먼저 준비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치매는 이제 기본이고 또 신탁은 이제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. 네. 치매 신탁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. 네. 일단 저희가 고객분께서 치매를 걸리시게 되면 정상적인 좀 재산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랬을 때 그 전에 미리 이제 신탁 회사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관리 및 운용을 그 금융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.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신탁이 필요한 경우와 신탁 핵심 요소가 어떤 게 있습니까? 보험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신탁에서 좀 따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의 관리, 특히나 이제 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이런 걸 관리할 때는 아무래도 좀 신탁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. 만약에 자산가 분께서 어느 정도 뭐 회사나 어떤 기업을 좀 경영하고 계신다. 그랬을 때 이런 지분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클 텐데
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특히 회사 경영하기는 솔직히 힘드시잖아요. 네. 그랬을 때도 이런 뭐 회사의 지분 관리 같은 경우도 좀 신탁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고요. 돈과 관련이 좀 되다 보면 가족 간에도 형제 자매끼리도 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랬을 때는 치매 보험으로 기본적인 거는 마련을 하시고, 만약에 이제 자산이 큰 경우에는 신탁으로 나머지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좀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자산보호 실행 전략의 3단계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일단 좀 보험 가입을 먼저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좋고요. 청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인 지정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 좀 그 절차가 있습니다. 치매 걸리신 분은 저희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그걸 또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특히나 자녀분께서 보험금 청구 대리인으로 좀 미리 좀 지정을 해 놓으시면 보험금 청구할 때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또 보험을 또 가입하실 때는 가장 치매 초기에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, 예전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보험만 받고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, 초기부터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약간 좀 자산이 보호받기가 힘든 것 같다. 자산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탁을 통해서 그 보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산 이제 보호 종합 프로세스가 이제 건강할 때 좀 미리 좀 가입하면 좋고, 또 보험을 적당히 활용하고, 특정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만으로 또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신탁으로 좀 보완하라, 그런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주신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최고의 상속은 준비된 노후입니다.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맞습니다. 그 많은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최고의 상속은 좀 준비된 노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짐이 되지 않고 삶을 마무리하셨다는 그런 기억만으로도 값진 상속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산의 존엄성을 함께 지킬 수가 있고요. 또 가족 간에도 또 평화도 또 지킬 수가 있고, 그리고 현금 흐름을 통해서 그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치매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재무설계 영역에서 노후설계, 은퇴설계가 굉장히 이제 긴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, 근데 이 긴 기간에 누구나 이제 사실은 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치매입니다. 치매. 치매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도 제도가 좋은 게 있지만 민간 보험으로 준비도 하고, 또 그 영역을 또 넘어서는 이제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신탁의 도움이 좀, 금융기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. 재무설계 관점에서 봤을 때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, 이번 시간에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좀 나눴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는 치매 대비해서 자산 보호 전략에 대해서 실제 일정 사례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해 주신 이충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인은 한국재무설계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,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